오구설의 박동수입니다. 사실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그동안에 말을 상당히 아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순리에 입각해 가지고 종식을 선언한 날을 학수고대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말을 아꼈는데요. 팬데믹 현상이 발표되고 난 이후로 인포데믹을 경계해야 된다고 한 번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것이 도를 지나치는 경우가 자꾸 생겨가지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인포데믹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미국이 그 FDA 승인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진단 키트들을 갖다 수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직접 윤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진단 키트를 좀 보내달라 그러면서 FDA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조치를 취하겠다 해가지고 FDA 승인을 받았다라고 외교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진단 키트를 FDA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조선일보는 과감히 발표를 했습니다. 가짜뉴스다. 외교부의 가짜뉴스다. 어떤 게 가짜뉴스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 자국기, 국적기가 영국에 가서 한국 사람을 태워오는 게 아니라 중국인만 태우고 왔다. 우리나라 교포들을 갖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차가 갔다가, 비행기가 갔다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올 때 중국인만 태워가지고 왔다. 일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원책은 또 무슨 얘기냐면, 질병본부는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또 정은경은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형편부인 지경이다. 저는 이 세 가지 안건을 놓고 우선 첫 번째로서 그 조선일보의 그 기자가 되려고 하고 논설위원이 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대한민국 엘리트 코스, 대학교까지 나오고 나름대로 갖다 엄청난 취준을 통해 가지고 언론기관에 취직을 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사들은 히포크라테 선서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도의적으로 그다음에 윤리적으로 갖다 완벽하다 하지는 않지만은, 기자들도 역시 기자의 권리 장전도 있을 거고 기자의 가지고 될 소양과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국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전달하는 것이 그 기자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대놓고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해놓고 나서도 사과나 반성은 없이 또 다른 이슈를 찾아가지고 하이에나 같이 물어뜯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원책, 난 지금 현재 종편들의 그 패널들이라고 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일면목을 진면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 인간들이 도대체 인간의 탈을 쓴 늑대들인가, 아니면은 인간의 탈을 쓴 무식한 그런 어떤 백정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그 친구들이 입맛에 맞는 말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종편에서 살아남은 그런 어떤 그 케이스가 될 수 있겠지만은, 도대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구정물 같은 쓰레기 같은 말들을 우리가 듣고 있다 보니까 저는 머리가 아프고 정말로 토악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원책 똑같습니다. 허구한 날 어디서 이상 야릇한 이론을 가지고 들고 나와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포장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이전투구적으로 갖다 전투적으로 갖다 모든 사람들에게 덮어 씌우는데 아주 각연 있는 친구죠. 늙으면 곱게 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병관리본부, 대한민국 그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의 그 기관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그걸 갖다 잘 전파를 시키고 여태까지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특별한 야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그런 매립돼 있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아마 다 알 겁니다.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신뢰성을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FDA 승인받은 것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전세기 얘기를 합시다. 전세기는 3월 28일 날 아시아나 항공에다가 중국의 민간 회사가 중국인을 갖다가 이제 자기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그 비행기를 갖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전세를 한 거죠. 그리고 일단은 중국 사람들을 우선 태우고
남은 좌석이 있을 때는 외국인들을 탑승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4명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남경, 상해, 그 다음에 저기 심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다 가는 그런 그 편도편을 통해서 경유지로서 중국인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합시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물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뭐 특정 지역을 갖다가 봉쇄를 하겠다는 말만, 그 프레임만 가지고 앉아가지고 그에 대해서 특정 지역, 뭐 특정 지역이라 말하면 대구 경북이죠. 대구 경북 지역만 뭐 저 굉장히 탄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게 총선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비겁한 무슨 당의 작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모라는 의원은 단 한 번도 대구에 내려가지도 않고 근처에 오지도 않았던 친구가 느닷없이 대구 시민의 뭐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다가 정부가 뭉개고 있고, 정부가 그것을 갖다가 폄훼하고 있다, 이런 소리나 했었고, 결국 대구 시민들한테 무슨 소리 듣고 있냐면, 주호영이 너는 뭘 하고 다녔냐, 이런 소리 듣고 있죠. 자, 결론 내겠습니다. 제발 좀 코로나19는 종식을 선언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개인 위생관리에 더욱더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정부 시책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앞서는 것은 아니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성하려는 의미가 없고요. 비과학적인 신념에 대해 몰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가지고 그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신천지의 대표적인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들도 일부 특히 뭐 서울 사랑교회인가요? 사랑제일교회인가요? 전광민 목사가 심우했던 교회. 전광민 목사의 그 교회도 요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정신들 차립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종식 선언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부 인내를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수행해 나가야 될 그런 어떤 그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힘냅시다. 제발 좀 그만 좀 딴지 걸고, 그만 좀 밭다리 안다리 후려치기 그만 좀 합시다.